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책은 몇 등 하고 있어, 책은? 아직도 책은 한 5위 하는 것 같아요. 5위. 네. 자, 책 장사 잠깐 하고. 뭐, 박수 칠 일은 아니잖아, 5위를 했는데. 5, 6년 전에 떠들어댔던 게 이제, 시발단 어제 나오더라고. 네. 저희가 그때 다뤘던 방송에 10분의 1도 못 쫓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전개될 시발단의 과제가,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무슨 소리나요? 시발단뿐만 아니죠. 농협 해킹 사건이 있어요. 북한의 소형이라고 하는 농협 네. 해킹 사건. 그때 이제 농협이 어느 날 갑자기 해킹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계좌가 다 날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그 당국에서 발표하기로는 북한의 소행이다. 북한이 계좌에서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계좌를 왜 삭제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거 누군가의 비자금을, 비자금 흔적을 지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떠들었지, 그렇게. 당시 검찰 수사에서 북한이 그 한국의 은행, 농협의 서버를 해킹해서 다운시키고 뭔가를 가져다 갔다고 했는데 농협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의 계좌를 한 명도 손대지 않았다고. 피해 사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돈을 훔쳐간 게 아니고 그 중에 일종 자료를 삭제했어. 그리고는 이게 미친 거지. 북한이 왜 그래? 어떤 자료가 삭제됐다는데 그 자료를 삭제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삭제한 과정을 다시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 농협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심어 놨다는 그런 제보는 그건 언제 한번 방송을 하죠, 우리가. 그 정도를 할 정도면 이게 이제 힘이 엄청난 사람이야 하거든요. 그 몇 년도였죠, 농협 사건이? 이명박 정부 말기에 있었죠. 네. 대부분 말기에 있었지. 네. 예. 초기에는 주로 돈을 빼먹거나 돈이 사라지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말기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뭔가를 없애고. 네, 누군가는 정리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돈을 대서 목사와 그리고 그 패거리들한테 사무실을 얻어주고 돈을 대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직함을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수석 비서관이 직접 와서 얘기하고. 네. 네. 박근혜 선거 캠프와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모의했고 그 돈은 국정원에서 됐다는 얘기를 그 목사, 그러니까 시발단의 목사가 직접 얘기하는 거를 저희가 육성으로 녹취해서 우리가 틀었거든. 네. 네. 그걸 녹취하는 과정이 저희가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6개월, 1년은 과장이고. 죄송합니다. 6개월. 네. 그리고는 그 내용을 했었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윤정훈 목사가 내가 돈이 어딨냐. 국정원에서 다 대줬지. 사무실도. 난 국정원이 다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말고도 변희재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 이름 나왔어요. 우리 네, 다 네. 공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근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시발단에 대한 수사는 거의 유야무야 되고 저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가지고 저희가 계속 쫓기고 끌려갔죠. 저 음모론자들 끌려간다고 그냥. 네. 아니 그런 것도 했는데 저희들이 대선 이후에 도망갔었잖아요. 야, 취재. 도망은. 장기 취재인데 더 장기 취재했잖아, 총수는. 제가 빨리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검찰청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데 총수는 프랑스에서 계속 전화해. 그래, 너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지. 제가 다 조사를 받아가지고 무혐의로 풀어놨을 때 온 거예요. 법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니까 변호인 단에는 계속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좋아. 일단 네가 들어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일단 네가 들어가. 나는 이게 절대 구속영장 7일 사안이라고 봐. 정치적인 사건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가자마자 구속영장 딱 맞았어요. 가자마자. 구속영장 쳤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 90번, 100번 이렇게 단연간의 소송 노하우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는 꼬리는 안 돼. 그렇게 했었는데. 꼬리는 안 돼. 꼬리는 안 된다는 건 이제 안 잡혀 들어간다 이거죠. 네, 구속영장을 저도 안 칠 거야. 칠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칠 거야. 이런 생각이 더 컸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구속영장 치니까. 아니, 프랑스에서 구속영장 청구한대.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혼자서. 야, 친다 그랬잖아. 들어가라, 야.
시발단 사건만 해도 한 정말 국정원, 새누리당, 뭐 윤정훈 뭐 7군데인가 6군데에서 그 뭐지 국정원도 소송을 했어요. 대통령 후보, 대통령 그리고 여당, 그 국정원, 그다음에 당사자 고소 고발이 쏟아졌어요 그때. 네, 저는 그래서 이 부서 갔다가 조사받고 다른 부서 조사받고 가끔 전화 와요. 내일 나와달라고. 내가 내일은 다른 부서하고 지금 잡혀 있으니까 검사들끼리 조율해. 나 바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구속영장 받고 구치소에 들어간 다음에 깨달았대요 자기가. 아 총수 말이 맞았구나. 그때 이제 저희가 그 프랑스에서 망명 라면집을 이렇게 내가지고 우리가 장기 체류하자. 국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 라면집 계속 하고 있어. 라면집을 그 차리고 나서 막간을 이용해서는 그 주진우의 미술관 산책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관 투어를 하고 밤에는 김어준의 육식 투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말이 맞았어. 어쨌든 간에 구속영장이 정말 다행히 기각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스 얘기고 뭐고 간에 다 그 근본에 흐르는 스토리가 BBK 스토리거든요, 결국. 단 하나만 알면 돼요. 그 마지막에는 옵셔널 벤처스만. 근데 BBK 자체가 사기는 아니에요. BBK 자체는 종합 인터넷 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고 그래서 허가가 취소돼 버렸어요.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돈을 썼는데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사업을 그럴 수도 하다가. 있어. 네. 그리고 거기서 돈을 여기서 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벌금을 내거나 그냥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는 아니야. 근데 어마어마한 범죄가 어디서 벌어지냐? 사업을 실패했어요. 금융당국이 허가를 취소해버렸다고. 네. 그래서 원대하게 그렸던 종합 인터넷 금융회사의 사업이라는 게 실패하고 딱 끝나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아마도. 사건인데,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옵셔널 벤처스라는 게 무슨 엄청난 회사 같잖아요, 이름이. 멋진. 광은 창투라고, 그, 광주은행의 계열 창투사가 있었어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 거의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있는 껍데기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떨어져, 조가가 거의 휴지에 가까운 그런 회사였단 말이에요. 이걸 사요. 이걸 산 다음에 뭘 하느냐. 그때가 IMF 직후거든요. 외국인들이 이 회사에 투자한다. 그럼 이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 보이던 시절이에요. 그때만 해도 IMF 시절에는 1달러를 주면 설렁탕을 한 그릇씩 줬어요. 그때는 외국인이 돈을 가져오기만 하면 그게 굉장히 큰 가치가 되는 회사여서. 그렇죠. 국내 기업들의 가치는 확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제 크게 쳐주는 때단 말이죠. 그래서 가짜 외국인을 만들어냅니다. 가짜 외국인. 가짜 외국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짜 외국인이 이 주식을 산다고 하는 거야. 이게 BBK 쪽에서 옵셔널 벤처스를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를 한 다음에 이름을 바꾼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외국인들이 막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샀느냐? 이 BBK를 통해 산 거예요. 자기들이. 이름만 외국인 이름으로. 그렇죠. 검은 머리 외국인이고 해외에 있는 펀드를 통해서 사들입니다. 그 해외 펀드의 주인도 결국 이 BBK하고 연결되어 있는 각하라고 의심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돈으로 외국인인 척하면서 이 주식을 막 사요.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죠. 국내에서 있던 그 소위 소액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네. 주가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래 사놔왔던 주식이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칩시다. 막 올라가서 5,000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반 그 소액 투자자들이 막 살 때 자기들은 1,000원에 가지고 있던 걸 5,000원에 막 파는 거예요. 사람들 사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막 파는 거야. 그 사이에. 그럼 차익이 4,000원이 생기잖아요. 옵셔널 벤처스에 그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쵸?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요 자본금을 먹고 튀는 거예요. 누가? 김경준 씨가. 그러니까 BBK 대표였던 김경준 씨를 옵셔널 벤처스의 대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가를 뻥튀기 해가지고 외국인이라고 자기들 돈으로 외국인을 속여가지고 사람들 들어오게 한 다음에 한 5천여 명, 1,000억 대가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자기들은 자기 거 막 팔고 그 사이에. 그리고 회사에 들어온 돈들은 싹 들고 튀는 거예요. 그 5천여 명이고 1,000억 대, 뭐 몇천억 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돈을 넣어서 잃을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갔다 빠지거나 조금씩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피해자에서 뺀 규모가 훨씬 커요. 저희 사무실에 그 정치부 기자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은행에다가 펀드에다 맡겨놨어. 1억을 맡겨놨는데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더래. 근데 그 은행에서 뭐 했냐 했더니 BBK에 돈을 넣어. 옵셔널에. 옵셔널 벤처스예요. 그런 피해자들은 잡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옵셔널 벤처스에서 사기쳐서 모은 돈으로 BBK의 투자자들, 이명박 가까운 투자자한테 돌려준다고. 사기를 친 다음에 자기 신용만 챙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렇게 딱 돈을 맞췄느냐? 아니에요. 이 사기를 쳐서 오히려 자기 사업 실패를 만회하고 나서 더 돈을 벌려고 그랬어. 이 사기로. 악질 중에 악질인 거죠. 그렇게 해놓고 190억 중에 190억이라는 돈이 BBK에 들어갔잖아요.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주고 140은 안 돌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게 사기쳐서 돈을 380억을 가지고 날랐거든요. 아마도 이 380억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가지고 둘이 이 협상을 하다가 딜이 깨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봐야 돼요. 검찰이 수사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김경준과 이명박은 사이가 좋았어요. 거기다가 그 옵셔널 벤처스 그 BBK의 장부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무에 대한 권한은 김백준과 이진영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명박의 가신들로 이명박 청와대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김경준은 그 380억을 가지고 도망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명박이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해서 자기는 도망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스가 처음부터 김경준을 소송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아마 근데 이제 140억을 안 돌려준 이유는 140까지 다 돌려주고 가면 너무 짜고 치는 것도 똑같잖아요. 다. 옵셔널 벤치에서 돈 빼가지고 다 준 거예요. 그 중에 140억만 안 주고 간 거거든요. 그 돈은, 야, 잠잠해지면 나중에 나누자. 380억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누가 더 고생했니?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아. 아마도. 그래서 소송이 벌어진 건데, 골 때린 건 이 140억을 포기했으면 다시 얘기가 안 나와요. 140억을 포기하지 못한 거야. 우리 각하는. 그 140억을 끝까지 받아내야 되는 거야. 이자까지 더해가지고. 훌륭하신 오히려.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돈은 옵셔널 벤처스 투자자들을 등쳐서 가져간 돈이잖아요. 그래서 옵셔널 벤처스 투자자들이 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소송은. 미국에서 옵셔널 벤처스 투자자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그 소송을 걸어서 김경준한테 돈을 내놓으라는 재판에서는 그 소액 투자자들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옵셔널에 돈을 가지고 튄 거니까 미국에서 당연히 옵셔널에 투자하는데 돌려주라고 했거든. 다스는 옵셔널하고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다스는 BBK의 투자자이긴 하지만 옵셔널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돈을 왜 다스가 가져가냐고. 다스가 가져갔잖아요. 동업을 하다가 망했어. 근데 이 돈을 메꾸려고 같이 사기를 쳤어. 그래서 한 사람은 미국에 갔다가 한 사람은 미국에 가 있고 나중에 나누자고 그랬는데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대통령이 야 우리 과거 동업 때 네가 140 안 돌려준 거 있잖아. 내놔 이 새끼야. 해서 받아간 거예요. 사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준 씨가 그 모든 걸 자기가 다 한 걸로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동업자였거나 혹은 주범이었거나 라고 드러나면 김경준이 최소한 10년 간 거 그 이상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건이. 자, BBK를 김경준이 세웠습니다. 김경준이 세웠다고 자기가 신고는 했어요. 근데 그 BBK가 이명박의 B, 김백준의 B, K는 김경준의 K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어요. 5천만 원 주고 세워가지고 투자회사 설립 요건이 안 돼요. 근데 그 회사에 800억 원가량을 이명박이 자기 회사와 자기 주변에서 끌어옵니다. 자기 회사라고 의심되는 다스와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회사를 만들고 자기가 그 회사의 광고 모델로 나서요. 내가 자꾸 기자들한테 나 BBK 세웠어. 인터뷰 한번 해줘. 그래가지고 MBC도 찌르고 다른 신문도 찌르고 그래서 자, 제가 BBK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하다가 갑자기 이 상품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몰라요. 그 회사하고 잘 몰라요. 저도 속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명박이 속았다는 걸 인정해 준 게 검찰의 수사 결과.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무 상관없는 걸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낸 거거든요. 네. 실제 검찰이 그렇게 해내기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하는 정황이 너무 많아. 한 180개 정도 돼요. 명함도 있고 네. 동영상도 있고 다 뭐 있죠. 인터뷰 네. 내용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뭐 하나은행 투자서에 보면 네. 이거는 이명박 거니까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돌려달라고 이 투자금 돌려달라고 이명박한테 소송을 해요. BBK나 김경준이 아니라. 그런데도 검찰은 BBK는 절대 이명박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각하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털어주는 거지.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을 해낸 거예요. 다 털어주고 불가능에 가까운 걸 해냈다고 봐요. 다 나는. 털어주고 그 문제 제기한 저는 계속 소송당하고. 그 진원지가 된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다라는 게 밝혀지면은 그게 다 연결고리가 돼서 어느 한 연결되는 거 군데라도 아닌가요? 도곡동 땅 주인이 이렇게 연결하면 도곡동 땅 주인이 주가 조작을 한 겁니다. 도곡동 땅이 이명박 것이 아니라고 하려면 네. 다스가 이명박게 아니라고 하려면 BBK가 이명박게 아니라고 한다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주장대로라면 이명박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빠져나가기 힘들 거라고. 이번엔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힘들 거라고 보는 게 이 회사를 아들한테 물려주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말부터. 그러면 작년 말부터 요거까지 더해져서 빠져나가기 힘들다. 이번에. 작년 재작년에 사실은 그 다스에서 회의를 했어요. 심각하게. 네. 논현동 자택에서도 했고 야 다스를 내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양심 선언을 해가지고 양심 선언을 해서 우리 거였다. 차명이었다. 이 얘기를 하자고 회의를 했대요. 그래야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으니까. 네, 아들한테 그냥 물려주자고. 네. 그렇지 않고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근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래도 박근혜 때 끝내야 된다고 해서 그게 문제 제기가 됐대요. 안에서. 그런데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거죠. 이 촛불 집회하고 탄핵 국면이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하는 기간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명박 각하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하는 사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40억에 다스가 140억을 김경준한테 뺏어오기 위해서 청와대하고 검찰하고 외교부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제가 그 외교부 김재수 총영사가 그 개입했던 회의 문건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문건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BBK 담당자가, 다스 담당자가 그 서류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미 그 진실을 얘기했어요. 이미 이제 다 드러났어요. 이제 MB가 나오는 일만 남았어요. 그렇게 문서들도 더 있고, 드디어 이제 잡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무 기뻐요.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마지막 고비.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전직과 전전직 연속으로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이 감옥에 가거나 사법적 처리를 받게 되면 보수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는다 생각하여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디펜스 하느라고. 거기서 이제 정치적 부담감이 생겨 여당이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당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저하고 주진우하고. 네, 많이 굴려놨습니다. 12월, 1월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라인을.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서는 거예요. 근데 변수가 있어요. 이명박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입장 표명했잖아요. 적폐청산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적폐가 국익에 도움된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언론도 다스를 파기 시작했고 이제 이명박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밀어주셔야 돼요. 우리 각하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대화하다가 친구랑 갑자기 야 근데 다스 누구 거냐? 갑자기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다스 누구 거예요? 친구하고 영화 보다가 그 영화 어땠어? 다스는 누구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맥락이 없이 이 문장을 계속 끼워넣어 트위터 하다가도 이 제품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계속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물어야 돼요.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묻는 질문이 지금 굉장히 적당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다스가 누구 거냐, 그러니까 이명박 가깝게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할 정황이 너무나 많이 자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가끔 심심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검색으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지금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이라는 검색어가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탈락했습니다. 다스라는 것은 검색어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다스 140억의 진실,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렇게 기사를 썼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읽었는데 다음이나 포털에서 메인으로 절대 안 올라가요.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얘기하지. 이명박 추격기 얘기하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물어주세요. 예. 저도 묻고, 수진도 묻고, 미디어들도 물어줘야 하고, 물어줘야 돼요. 끊임없이. 답변하라고. 예. 답변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혹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그 내 겁니다 답변할 일은 없거든요. 예. 무슨 답변을 하더라도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쪽 진영에서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다. 다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다 뭐 국정원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 뭐 그런 얘기만 하지 다스는 누구 건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지거거든. 네, 다스에 대한 기사가 스물스물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스 전도사는 가보겠습니다. 네. 다스 믿으세요. 예. 어머님, 아버님, 약 드셔야죠. 우리 이제 약 안 먹는다. 예? 왜요? 우리 그 두배보낭칠 먹잖니. 당신 어제 밤늦게까지 술 드셨죠? 괜찮아요? 나 두배보낭칠 먹잖아. 예. 너 얼굴에 맛동산 다 어디 갔어? 몰라? 2배 보낭칠 먹었더니 없어졌네. 나 빼고 다 먹는구나. 진짜 보낭칠? 2배 보낭칠과 만나보세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웹 내 사이트는 여기에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가능해 바로 여기에 어렵지 않지 웹 디자인 웹 내가 만드는 반응형 웹사이트 쇼핑의 글로벌 버전까지 아이맵에서 아이맵. 농협의 서버를 해킹해서 다운시키고 뭔가를 가져다 갔다고 했는데 농협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의 계좌를 한 명도 손대지 않았다고. 피해 사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돈을 훔쳐간 게 아니고 그 중에 일종 자료를 삭제했어. 그리고는 이게 미친 거지. 북한이 왜 그래? 어떤 자료가 삭제됐다는데 그 자료를 삭제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삭제한 과정을 다시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 농협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심어 놨다는 그런 제보는 그건 언제 한번 방송을 하죠, 우리가. 그 정도를 할 정도면 이게 이제 힘이 엄청난 사람이야 하거든요. 그 몇 년도였죠, 농협 사건이? 이명박 정부 말기에 있었죠. 네. 대부분 말기에 있었지. 네. 예. 초기에는 주로 돈을 빼먹거나 돈이 사라지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말기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뭔가를 없애고. 네, 누군가는 정리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돈을 대서 목사와 그리고 그 패거리들한테 사무실을 얻어주고 돈을 대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직함을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수석 비서관이 직접 와서 얘기하고. 네. 네. 박근혜 선거 바라보니까 변호인 나이는 계속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좋아. 일단 네가 들어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일단 네가 들어가. 나는 이게 절대 구속영장 7 사안이라고 봐.
정치적인 사건이었으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구속영장 딱 맞았어요. 가자마자. 구속영장 쳤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 90번, 100번 이렇게 단연간의 소송 노하우로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는 꼬리는 안 돼. 그렇게 했었는데. 꼬리는 안 돼. 꼬리는 안 된다는 건 이제 안 잡혀 들어간다. 이거죠. 네, 구속영장을 저도 안 칠 거야. 칠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칠 거야. 이런 생각이 더 컸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구속영장 치니까. 아니, 프랑스에서 구속영장 청구한대.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혼자서. 야, 친다 그랬잖아. 들어가라, 야. 시발단 사건만 해도 정말 국정원, 새누리당, 윤정훈 7군데인가 6군데에서 국정원도 소송을 했어요. 대통령 후보, 대통령 그리고 여당, 그리고 국정원, 그다음에 당사자 고소고발이 쏟아졌어요 그때. 네, 저는 그래서 이 부서 갔다가 조사받고 다른 부서 조사받고 가끔 전화 와요. 내일 나와달라고. 내가 내일은 다른 부서하고 지금 잡혀 있으니까 검사들끼리 조율해.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책은 몇 등 하고 있어, 책은? 아직도 최근 한 5위 하는 것 같아요. 5위. 네. 자, 책 장사 잠깐 하고. 박수 칠 일은 아니잖아, 5위를 했는데. 우릉전 전에 떠들어댔던 게 이제 시발단 어제 나오더라고. 네. 저희가 그때 다뤘던 방송에 10분의 1도 못 쫓아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전개될 시발단의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무슨 소리 나요? 시발단뿐만 아니죠. 농협 해킹 사건이 있어요. 북한의 농협 소형이라고 해킹 하는 사건? 농협 네. 해킹 사건. 그때 이제 농협이 어느 날 갑자기 해킹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계좌가 다 날아가고 그랬어요. 당시 그 당국에서 발표하기로는 북한의 소행이다. 북한이 계좌에서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계좌를 왜 삭제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거 누군가의 비자금 흔적을 지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떠들었지 그렇게. 당시 검찰 수사에서 북한이 그 한국의 은캠파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모의했고 그 돈은 국정원에서 됐다는 얘기를 그 목사, 그러니까 시발단의 목사가 직접 얘기하는 거를 저희가 육성으로 녹취해서 우리가 틀었거든. 네, 네. 그걸 녹취하는 과정이 저희가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6개월, 1년은 과장이고. 죄송합니다. 6개월. 네. 그리고는 그 내용을 했었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윤정훈 목사가 내가 돈이 어딨냐. 국정원에서 다 대줬지. 사무실도. 난 국정원이 다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말고도 변희재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 이름 나왔어요. 우리 네, 다 네. 공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근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시발단에 대한 수사는 거의 유야무야 되고 저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가지고 저희가 계속 쫓기고 끌려갔죠. 저 음모론자들 끌려간다고 그냥. 네. 아니 그런 것도 했는데 저희들이 대선 이후에 도망갔었잖아요. 야, 취재! 도망은. 장기 취재인데 더 장기 취재했잖아, 총수는. 제가 빨리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검찰청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데 총수는 프랑스에서 계속 전화해. 그래, 너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지. 제가 다 조사를 받아가지고 무혐의로 풀어놨을 때 온 거예요. 법적인 차원에서. 네, 나 바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구속영장 받고 구치소에 들어간 다음에 깨달았대요, 자기가. 총수 말이 맞았구나. 그때 이제 저희가 그 프랑스에서 망명 라면집을 이렇게 내가지고 우리가 장기 체류하자. 국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 라면집 계속 하고 있어. 라면집을 차리고 나서 막간을 이용해서는 그 주진우의 미술관 산책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관 투어를 하고 밤에는 김어준의 육식 투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말이 맞았어. 어쨌든 간에 구속영장이 정말 다행히 기각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스 얘기고 뭐고 간에 다 그 근본에 흐르는 스토리가 BBK 스토리거든요, 결국. 단 하나만 알면 돼요. 그 마지막에 있는 옵셔널 벤처스만. 근데 BBK 자체가 사기는 아니에요. BBK 자체는 종합 인터넷 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고 그래서 허가가 취소돼 버렸어요.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돈을 썼는데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사업을 그럴 수도 하다가. 있어. 네. 그리고 거기서 돈을 여기서 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사람이 죽고